안녕하세요. 서양화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 이연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엄마들이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을 해야 한다며 돌밥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사노동이 가중화되고 외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활동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그림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꾸준한 놀이 미술이나 퍼포먼스 미술이 아이들 정서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꾸준한 미술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은 감정의 언어고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수단이니까요. 엄마들은 늘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리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아이들이 온라인 클래스에 집중하는 시간이나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요. 꼭 완성이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재료 테스트를 하면서 색감이나 질감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색연필 24색, 크레파스 36색처럼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칠해보면서 색상표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질감의 종이들을 펼쳐놓고 가끔 물이나 기름을 칠해가면서 저만의 미술놀이를 하기도 해요. 같은 재료라도 종이에 따라서 재료가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고 재료가 유성인지 수성인지에 따라서 물이나 기름에 닿았을 때의 느낌도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리저리 실험해보면 재밌더라고요. 또 단시간에 그림을 완성하고 싶을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10분 동안 그림 그리기, 1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처럼 시간 제약이 있는 드로잉을 하기도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작은 그림 그리는 책을 보기도 하고요. 또 큰 사이즈의 그림을 그릴 때는 시험 공부 계획 짜듯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매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과 그려야 할 양을 배분해서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나만의 작은 활동인데도 꾸준히 진행되는 그림 그리기의 효과는 참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림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쌓였던 감정들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고 또 제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걸 느꼈어요.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나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만큼 나 자신과 또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언어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리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을 찾게 될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그리다 보면 그림 실력이 느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열정은 천재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미술치료, 나의 조용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꾸준히 그려주세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과 생각들이 그림으로 녹아나오면서 분명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엄마 사단법인 한국색연필화협회 이사장 배영미입니다. 요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고리 아트 테라피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색은 온도, 무게, 맛, 시간의 흐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색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 에너지를 심리치료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컬러 테라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림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긋고 채색을 하는 동안 종이 앞에서 나와 진지하게 만나보세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방전되어 있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채워줄 드로잉 프로젝트 컬러로 충전하세요. 배터리가 62% 충전되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어제와 같습니다. 유성 색연필, 지우개, 그다음에 종이, 그리고 작은 분무기면 충분합니다. 색연필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성 색연필과 수성 색연필이 있는데요.
수성 색연필의 중요한 특징은 물에 녹아서 수채화와 같은 효과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수성 색연필은 색연필 요 몸통에 이렇게 분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아쿠아렐 또는 워터컬러라고 써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성 색연필처럼 건식 재료의 느낌을 충분히 내실 수 있고요. 물을 사용하시면 수채화와 같은 재미있는 효과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다른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하는 사회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감정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완벽한 형태, 아름다운 색채, 근사한 그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의 점, 하나의 선이 생각과 마음을 담게 되니 매일매일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오늘의 색은 마음의 안정과 감정의 균형,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주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중간색으로 색 온도가 없는 중성색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을 많이 섞으면 따뜻한 색, 파란색을 많이 섞으면 차가운 색이 됩니다. 그 중에 파란색은 급한 마음을 잊고 차분하게 정리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어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범생 같은 색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파란색과 초록색 나무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선 연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셨을 때보다 훨씬 편하게 선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목을 많이 움직이시면서 다양한 방향의 선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목에 너무 무리가 있다 하시면 종이를 살짝 비스듬히 돌리셔서 손은 계속 편안한 방향을 유지하시고 선의 방향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색연필을 돌리면서 사용하시는 굵기가 다른 선, 구불구불 최대한 곡선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 동글동글 돌리시면서 채색하는 선, 길이가 달라지는 선들을 연습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 연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꾸준히 하셔야지 되겠지만 선과 선 간격을 밀착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색연필을 조금 길게 잡고도 해보시고 짧게 잡고도 연습해보세요. 꾸준히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연필이 익숙해지고 자유롭게 선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선의 사용이 자유로워질수록 생각의 표현 또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나무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나, 설레이는 나의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들판의 위치를 긴 선으로 잡아줍니다. 나무의 밑줄기 몸통을 먼저 그려주시고 가지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가지와 가지 사이에 간격을 벌려두셔야 나무 밑을 그리기 좋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셔도 좋고 진한 초록으로, 진한 초록색으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을 여러 개 그려 놓으셔서 미리 위치를 잡아두고 채색하셔도 좋고 하나하나 색을 채워 나가시면서 나무를 완성하셔도 좋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을 혼합하셔도 좋고 조금 다른 채도의 초록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색연필의 특성상 연필처럼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원을 처음에 조금 작게 그려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색연필은 약간 반투명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색이 다음 사용하는 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사용하셨는지, 어떤 색을 쓰고 그 다음 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색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먼저 사용해 보기도 하시고 파란색을 먼저 사용해 보기도 해보세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남은 잎들을 채워나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뒤에 들판들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선들을 사용하셔도 좋고 짧은 선들을 둥글게 굴리시면서 채워나가도 좋습니다. 종이의 네 면을 종이 테이프로 고정하고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무기로 비가 내리듯이 가볍게 물을 뿌려주세요.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색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 더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나의 감정을 반영하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이면서 또 다른 색의 느낌과 면을 만들어줍니다. 물기가 마르는 동안 저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주는 그림들을 자유롭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파란 하늘, 파란 바다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파란색으로 바다의 끝 수평선을 먼저 정해주시고요. 도화지의 절반보다 무조건 밑에 그리셔야 안정적인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멋진 물살을 표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선들을 지그재그로 움직이시면 자연스럽게 흰 공간이 나오면서 반짝이는 물살을 표현하시기 좋습니다.
선 연습 중에 구불구불하게 사용했던 선들로 구름의 끝 라인을 가볍게 정해보세요. 도화지의 흰색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하늘 부분을 파랗게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옆으로 펼쳐지는 느낌 때문에 가로선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하늘은 수직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로선을 많이 사용해 보세요. 구불구불하게 그려두셨던 구름의 끝 라인을 따라가면서 차분하게 선들을 그어보세요. 비슷한 힘의 세기로 여러 번 채색을 하시면 선 느낌이 사라지고 면의 느낌을 충분히 더 강조하기 좋습니다. 수평선에 가까운 하늘보다 높은 하늘이 더 진한 거 알고 계시죠? 높은 하늘엔 조금 더 힘을 주셔서 진한 선으로 조금 세게 그려주시고요. 밑에 수평선에 가까운 하늘은 색연필을 길게 잡고 힘을 뺀 선들로 연하게 채색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하늘에 사용한 파란색도 바다에 함께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가볍게 물을 뿌려보셔도 좋고요. 원하지 않는 부분은 키친타올로 가리시고 물을 뿌려보셔도 좋습니다. 물을 뿌리는 방법은 드로잉의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물의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또는 붓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가볍게 물을 뿌리면서 수채 색연필의 특성을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말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색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 건조되고 난 이후에도 채색을 한 번 더 하셔도 좋습니다.
1차 시에 만들어 두었던 종이 액자에 다시 바꿔서 그림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하였습니다. 그림을 꼭 액자에 담아보세요. 그림을 그리시는 동안 나를 위한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두시면 좀 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갖고 계신가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짐을 챙길 때의 설렘처럼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무엇을 그릴까 준비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점점 차오르는 에너지를 꽉 채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충전 계속 하고 계시죠?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